온범의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의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날이 날인지라 2023년을 마감하면서 부산 5대 뉴스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소식 아무래도 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불발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상당히 시민들의 열망이 컸는데 말이죠. 예, 사실 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산 시민들의 유치 열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 곳곳은 물론이고 또 추운 날씨, 늦은 시간까지 시민회관 등에 모여서 유치 열망을 또 지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보내주셨긴 했는데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유치 실패를 하게 되었던 거죠. 당초에 이제 쉽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라든지 부산시 또 재계와 민간 등이 힘을 합쳐서 부산의 또 다른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 엑스포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회원국들의 처한 현실, 그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119대 29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숫자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예. 속쓰린 숫자인데 네. 그래도 또 유치 과정에서 성과도 뭐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를 또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남은 과제도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 코리아 이렇게 하면 그 아는 도시가 서울만 있었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일단 유치 과정에서 부산에 대한 도시 브랜드가 뭐 상승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을 또 만나는 계기가 있었죠. 아프리카라든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가. 사실 이름 들어도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네네. 나라들도 많고 예. 사실 좀 그런 교류가 거의 없던 나라들이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교류의 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성과들이 이제 부산의 어떤 발전 또 부산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이제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유치 과정에서 ODA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 1조 6천억 가량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 뭐 진행 과정에서 보면 도시 외교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부산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이번 성과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유치 실패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 와서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하겠다 이런 네네네.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엑스포 유치에 부산의 미래를 사실상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일단 유치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실감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부산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엑스포의 빈자리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와 이제 부산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 실제 법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내년 이제 총선 결과도 좀 봐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면 일단 듣는 분이 상이 잘 안 잡힐 겁니다. 또 뭐 그런 외려 쓴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박경규 시장이 이 부분을 이제 국제적 비즈니스와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을 넘는 그런 부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엑스포와 달리 이제 구체적인 목표 연도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고 또 채워 나갈 이 컨텐츠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당장 북한 재개발 1단계 또 2단계에 지금 비어있는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화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뭐 재정 좀 중요하고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엑스포 빈자리를 채우는 2024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전세 사기 관련 소식 빼놓을 네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청년층을 상대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지요. 예, 전세 사기 피해 뭐 전국적 사건이긴 합니다만 일단 부산 지역에서도 다수의 청년들 또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일단 전세 사기 피해는 워낙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런 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이걸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 내용이라든지 또 확인해야 된 절차 이런 부분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피해로 이어지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부가 지난 5월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을 했었고요.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되질 않았습니다. 예. 실질적인 이제 법적 구제가 거의 안 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게 대출금 이런 것들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들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려운 점도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의 어떤 폭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여야 간의 뭐 이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6개월마다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그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 선구제 후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제를 해주고 뒤에 보상 이제 구상권을 통해서 이제 돈을 확보한다 이런 건데요. 일단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인 간의 어쨌든 계약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사인 간의 거래이긴 해도 현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제도적인 결함으로 집단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본다면 당연히 정부가 구제에 나서야 된다. 우선 피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뭐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채권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상권을 활용하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어제 이제 그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 국토위를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일단 처리를 했는데 일단 고민 지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까지 들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비록 사회적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전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정부가 이런 그 어쨌든 직접적인 구제를 나서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그런 선례를 남긴다 이런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뭐 사회적 문제가 된 게 확실하고 이게 제도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피해를 구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좀 뭐 더 논란을 커지기 전에 이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논의도 좀 이어가는 것이 일단 뭐 법 논의 이전에 이런 내용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인데 이게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혁신위까지 꾸려졌었지요. 예, 올해로 이제 28회째를 맞이했죠. 199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민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영화제 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올 5월달이었죠. 이용관 전 이사장이 신임 운영위원장을 임명하려다가 이제 집행위원장 갈등이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뭐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부 혁신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외부 인사를 투입해서라도 어쨌든 혁신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사장의 과도한 인사권 이런 것들이 논란이 일단 커졌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혁신위원회를 그래서 구성을 하고 기존 임원들까지 모두 영화제를 떠나고 이제 혁신안이 이제 채택이 된 그런 상황인데 혁신위가 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임원들 이사장이 어떤 과도한 지적이 됐던 과도한 인사권을 좀 조정을 하고 어쨌든 권한 조정을 하고 이사장, 집행위원장 등에 대해서 주요 임원들을 이제 공모하는 절차 이번만 이제 이사장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공모를 하도록 이제 이사회를 통과시키면서 일단락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풀어야 될 과제는 굉장히 산적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 집행부를 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굉장히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한 부산의 그 자산이랄까? 뭐 영화도시 부산의 인프라가 충분한가? 뭐 이런 지적은 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 부산이 진짜 영화도시가 맞느냐. 이거 여기에 대한 지적은 뭐 계속 나오고 또 영화인들만의 잔치가 영화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도록 한 것은 또 영화인들 노력이 컸죠. 당연히 컸고 또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산 시민들의 또 관심과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국제영화제가 있겠냐.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무엇보다 이제 영화도시 부산이라고 하는데 부산의 어떤 위상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또 부산 출신의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이 또 탄탄하게 구축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영화제 측이 굉장히 좀 관심과 노력을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제를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좀 뭐 부산의 어떤 영화도시의 어떤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영화제의 어떤 뿌리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 이런 인사들을 좀 추천하기 중요해 보이고 당장 내년 사업도 지금 그 국비는 삭감이 됐고 부산시 예산도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 이사
이사장이 어쨌든 펀드를 굉장히 많이 모아와야 되는데 또 여기 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또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좋은 인재들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제뿐만 아니라 영화도시 부산을 되살리는데 좀 확실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소식은 글로컬 대학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하고 부산교대 간의 통합 소식이 있지요. 예. 정부가 이제 최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지정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전국의 그러니까 수도권 이하의 전국계 대학들이 다 참가했다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사활을 걸다시피 했었는데 일단 내년부터 지원될 1차 글로컬 대학 10개 대학 중에 부산은 부산대학과 이제 부산교대가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교육 혁신을 매개로 해서 글로컬 대학을 이제 두 대학이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최종 선정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5년 동안 1,500억.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500억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1,500억 원을 이제 연간 한 300억 원 가량을 이제 지원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지원 과정에서 이제 부산교대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통합이 되게 되면 교대가 부산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후에는 부산대 사범대학도 또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린들 뭐 이게 달갑지 않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왜 옮겨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통합 기한이 내년 한 해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기한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양 대학 간에 어쨌든 뭐 협의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전히 뭐 내부 반발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일단 두 대학이 뭐 협상 TF도 구성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제 통합이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경쟁력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으로 어쨌든 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더 필요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강 이남에 그래도 부산대학이 제일 뛰어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합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요. 뭐 어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대학은 어떡하나 네. 이런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 밖에 부산 지역 뉴스들 좀 간략하게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덕 신공항 얘기가 있겠죠. 예. 가덕신 2029년 12월에 이제 최종으로 개항하겠다. 물론 이제 엑스포 발표 전이긴 했습니다만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약간 불안한 시선에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 가덕 신공항 29년 개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법도 통과된 만큼 일단은 뭐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었던 우리 2023년도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년 8월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있었죠. 부산과 밀접한 만큼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내년에 이제 4차까지 벌써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원전 문제나 건식 핵 폐기장 건설 소식도 부산권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는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뭐 시의회나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해에도 아마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고요. 뭐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부산이 유독 좀 심한 것도 있죠. 초저출산율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절벽, 뭐 세수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또 여기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더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 부산이 어쨌든 좀 더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또 건물 빌딩풍 문제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지나가지만 새해에는 이런 현안들을 풀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다사다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